언어에 있어가지고 특징, 피처는 무엇이 될 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갖다가 간단하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방식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모든 단어가 3개이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단어는 1, 0, 0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들어오는 단어는 두 번째 것이니까 앞에 것을 0, 두 번째 걸 1, 세 번째 걸 0으로 이렇게 놓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0, 그리고 세 번째 것만 1로 이렇게 놓는 이러한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원핫 인코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막강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벡터의 길이가 단어의 개수가 되다 보니 너무 벡터의 덩치가 커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학적으로 표현할 때 스파스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의미를 내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벡터로서는 확실하게 표현이 되지만 그 이외에 의미를 내포시킨다라든지 또는 요 함축 벡터로 표현할 때 작은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쉬운 기법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문장까지를 다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멍멍하고 짖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개가 멍멍하고 짖었다,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었다 뜻을 알고 나서 보더라도 저 앞에 있는 게 나도 멍멍하고 짖는 어떠한 동물일 거라고는 예상했었어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단어 주변들의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것을 이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오드2백입니다. 오드2백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입력 문장이 들어왔을 때 Duct tape may work anywhere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방금 전에 배우셨던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덕트는 10000 이렇게 넣고 테이프는 01000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에 이 단어들 간에 이 벡터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이프와 나머지 덕트, 메이, 웍, 애니웨어 간에 이 계산된 오드 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단어 간에 그 벡터 공간에서의 이 거리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원핫 인코딩으로 대표되는 스파스한 표현 방법과 덴스한 표현 방법, 오드2백으로 보는 덴스한 표현 방법의 두 개의 차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단어 하나를 표현하는데 너무 거대한 벡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의 단어들도 벡터 공간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단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거의 무한대로 차원이 늘어난다. 이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쓸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차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계산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오드2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차원을 축소가 가능합니다. 한정된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또한 단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2백으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그 벡터 공간에 표현을 하게 되면 킹이라는 단어와 맨이라는 단어 간에 이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퀸이라는 단어와 우먼이라는 단어 간에도 거리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킹이라는 벡터에서 맨이라는 벡터를 빼고 우먼이라는 단어를 더하게 되면 킹에서 맨을 빼고 그 다음에 우먼이라는 단어를 더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퀸이라는 단어가 유사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미론적으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단어 간의 유사도를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습자 분들께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 오드2백을 이 느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더하기 한국 빼기 일본 해보시면은 도쿄가 나올 겁니다. 그 애들을 한번 쭈르륵 놔두고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할아버지에서 할머니를 빼고 농구를 더했더니 배구가 나오더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의미를 찾으면 안 되고요. 이 오드2 벡터를 구하는 이 버케블러리, 입력된 언어들 간의 이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삼겹살에서 소주를 빼고 맥주를 더했더니 햄이 나왔더라. 이것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맞다 틀리다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드2백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연산을 통해서 어떠한 그 단어의 유사도 같은 걸 뽑아낼 수 있겠구나. 그 접근법에만 좀 납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드2백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유사도 측정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사도를 통해서 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 또한 역으로 벡터 간의 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하면 일본이 나온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추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단점은 이 벡터 오드2백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그 버케블러리, 단어 사전 이외의 것들을 넣게 되면은, 즉, 그것을 이제 out of vocabulary, OOV라 그러는데, 거의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것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서브워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서브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야기할 때 서울에는 뭐 전철이 되게 많아 이렇게 하거나 서울특별시에는 전철이 되게 많아, 두 문장은 동일합니다. 서울과 서울특별시는 같은 지역을 지칭한다라는 걸 사람은 금방 이해하지만 방금처럼 오드2백으로 했을 때의 그 버케블러리 안에 서울만 들어갔다 하면은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당연히 그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울시 근처에는 고양시도 있고 하남시도 있어, 이런 말에서 서울시와 하남시, 그 고양시는 다 같은 지역이구나, 지역 명칭이구나를 사람은 인지하지만은 이 또한 그 서브워드로서 그 컴퓨터에 버케블러리 없었으면 오드2백은 이것을 연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어 관점에서 오드2백에 바라봤을 때 이
서브워드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에서 등장하는 이 케이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르다라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모르면서, 모르나, 그리고 몰랐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서브워드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걸 당연히 학습하면 좋지만은 이 학습했더라도 또 새로운 뭐 서브워드가 등장할 수 있겠죠. 요즘같이 이 인터넷 댓글 세대들에게는 이 축약어도 많이 나오고 또 그냥 이응 받침을 넣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귀염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이 서브워드에 대해서는 거의 이 오드2백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 등장한 토크나이징 기법 중에 하나가 현재의 메타,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던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패스트 텍스트라는 이 토크나이징 기법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 텍스트는 오드2백하고 유사하지만은 추가된 게 앵그램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앵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파생되는 서브워드를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든 기법입니다. 예시를 들게 되면은 오렌지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오렌지라는 단어의 앞과 뒤,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괄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괄호를 붙여서 오렌지라는 현재 글씨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8개의 알파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2글자씩 뽑아냅니다. 그것을 바이그램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라는 글자를 이제 바이라고 읽고서 바이그램이라고 표기합니다. 바이그램으로 2글자씩 따서 괄호 O, 다음은 OR, 그 다음은 RA, 그 다음은 AN, 그 다음은 NG, 그 다음은 GE, 그 다음은 E 괄호, 이렇게 2글자씩 떼게 됩니다. 다음은 3글자씩 떼게 됩니다. 이 트라이그램으로 이제 읽는데 3글자씩 괄호 OR, 그 다음에 ORA, RAN 이런 식으로 쭈쭈쭉 이제 3글자씩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그램이라고 합니다. 포그램 4글자씩 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글자씩 뗍니다. 끝으로는 오리지널 글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패스트 텍스트의 이 앵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오렌지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이러한 앵그램 버캡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집합체를 하나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집합체로 단어와 단어 간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패스트 텍스트에 앵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가 있냐? 만약에 오렌지의 복수형인 오렌지스가 들어왔다 하면은 사람은 이게 오렌지와 오렌지스는 같은 오렌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끝에 S 한 글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오드2백에서는 끝에 한 글자가 바뀌었더라도 그건 아주 서로 다른 이제 언어가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패스트 텍스트의 앵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S자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S자만 서로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유사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유사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 단어, 복수형이라든지 또는 뭐 과거형 이런 데에서 굉장히 유사성을 잘 찾아내고 또 하나는 이 오타일자, 오타,
만약에 쥐를 갖다 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서만 서로 다르다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같고, 그래서 이 오타 같은 것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텍스트와 워드 투 백 간의 서로의 이 유사도, 시밀러리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비교를 해본 자료입니다. 학습된 이제 다큐멘트들 안에 등장하는 그 다큐멘트 프리퀀시, 파일이란 단어가 학습된 이 버케블러리 안에서 몇 번 등장했냐, 1146번 등장한 파일이란 단어와 그리고 8번 등장한 태생지란 단어가 워드 투 백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대해서 유사한 단어로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URL, 디렉터리, 포맷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유사하다고 판단한 상위 5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패스트 텍스트는 정확하게 파일, 확장자, 음악 파일, 포맷, 디렉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이 서로 상당히 결과가 막상막하죠. 하지만은 다큐멘트 프리퀀시가 8번밖에 안 되는 아주 희소한 단어를 갖다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태생지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워드 투 백에서는 부타, 구티에레즈, 보아뱀, 올림피코, 집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죠?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사람이 판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스트 텍스트에서는 생지, 탄생지, 출생지, 발생지, 무생지, 즉 생지라는 글자가 포함된 단어들로 유사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의미론적으로 보더라도 생지하고 당연 태생지와 생지는 그래 의미도 같아. 그리고 탄생지도 의미가 같아. 출생지도 의미가 같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다음으로 패스트 텍스트를 갖다가 아주 이제 그냥 버케블러리 밖에 있는 거, 다큐멘트 프리퀀시가 낮은 게 아니라 OOV인 단어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페널티, 나프탈렌,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에 나타나는 걸 봤더니 워드 투 백에서는 리날디, 페레티, 마세티 전혀 이게 안 되죠. 하지만은 페널티 골, 페널티 드록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OOV에서도 패스트 텍스트가 상당히 강력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 있어 가지고 오드 임베딩을 활용하는 이러한 이제 오드 임베딩을 활용해서 자연어 처리에 현재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버트입니다. 버트. 그냥 재미로 버트를 갖다가 이 오드 투 백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토픽 키워드인데, 이 토픽 키워드에다 넣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버트와 유사한 게 코버트 이런 게 나오고, 머신 비전, 자연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워드 임베딩의 방법으로 워드 투 백이라든지 패스트 텍스트를 이용을 했지만, 이 패스트 텍스트를 가지고서는 모든 문장을 다 또는 모든 단어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더라. 왜 그러냐면 영어에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카운트라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이 어카운트가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어의 뜻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다, 이유, 때문에, 보고서, 계좌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하면서
오드 임베딩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 거다,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검색 엔진에서 다음과 같이 딥러닝을 이용한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너가 찾고자 하는 걸 거야 하면서 예측을 하고 내놓게 됩니다. 이러한 이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언어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모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코프 체인 모델은 문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을 때에 이 전에 상태가 A이고 그 다음의 상태가 B라면 세 번째 나올 상태는 무엇이 가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유추할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데이터, 세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I like rabbit, I like turtle, I don't like snail. 이러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I가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like이거나 don이거나. 그러면 like일 확률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3분의 2의 확률 0.66, 그리고 don이 나올 경우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0.3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don 다음에는 like일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1.0의 확률로 like가 나온다. 그리고 like 다음에는 rabbit, turtle, snail이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0.33, 0.33, 0.33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마르코프 체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통해서 like 다음에는 rabbit이 나올 확률은 33%입니다. 이러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하게 되면서 이 언어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언어 모델을 통해서 현재 나오는 챗봇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문장의 오탈자,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그 단어를 제시하는 이러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